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이 학자들의 생각. 방금 요거 1번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물질관이라고 불러준다. 뭐라고요? 물질관. 자, 그래서 물질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물체들이. 알겠습니까? 물체들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때 요 기본 성분 있지? 이 기본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느냐? 원소라고 불러줘.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원소. 알겠죠? 자, 그래서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두 명은 고대의 학자예요. 고대. 그러니까 기원 전 학자들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보일, 라부아제는요. 이 두 학자는 근대 학자들이다.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중간에 중세 학자들이 존재를 하긴 해. 그거까지 조금 선생님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좀 잘 보십시오. 요 위에 지금 적어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고대 연대 그 고대가 아니지. 기원전 고대지. 써두면 좋겠지. 근데 학교에서 설명을 안 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설명을 하신다 그러면은 영상을 다시 찾아서 보면서 적으면 돼. 첫 번째 탈레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탈레스. 이 탈레스는요 모든 물질이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바로 1원소설이라고 불러. 뭐라고요? 1원소설.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다 보면 니네가 좀 우스울 거야. 왜?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상 지난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의 학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초등학생도 안 믿을 만한 내용들이긴 해. 자, 아무튼 보자고. 그래서 탈레스는 뭐라고? 1원소설. 모든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한 가지 원소가 바로 뭐냐? 물이다. 물. 이거야. 저기 짱 박혀 있는 돌도 물로 이루어져 있고, 산에 자라는 나무도 물로 이루어져 있고, 사막의 모래도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내 몸도 물로 이루어져 있고. 사막에서 물이 마르면 모래를 먹으면 수분이 채워져. 이 사람의 원리에 의하면 그게 맞는 거지. 근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초등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 모래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믿어? 이 선생님 뻥치지 마세요 그러잖아. 그치? 모든 물질들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론들은, 고대의 물질과는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엠페도클레스라는 학자야. 뭐라고요? 엠페도클레스. 자, 이 엠페도클레스는 조금 발전합니다. 그래도 몇 개?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질은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4개, 그래서 4원소설이라고 불러. 엠페도클레스. 엠페도클레스. 그 4개의 원소가 뭐냐? 물, 불, 흙, 공기. 물과 불과 흙과 공기가 적절하게 섞이면 나무도 되고 돌도 되고 소도 되고 개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믿어? 물이랑 불이랑 흙이랑 공기가 그대로 있으면 지구가 하나 더 만들어져. 그렇지.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이 물, 불, 흙, 공기 4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은 한 거야. 누가? 엠페도클레스가. 그래서 4개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름을 4원소설이라고 불러줘. 4원소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다가 누가 등장하냐면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가 등장해요. 뭐라고요? 데모크리토스. 자, 이 데모크리토스는 야, 그 뭐냐, 뭔 소리냐, 어떻게 물부르기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물체들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입자로 물체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입자설을 주장합니다. 입자설. 알겠습니까? 데모크리토스.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잘 아는 그분이야. 고대 그리스의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랬었어. 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소크라테스의 스승이었을걸? 아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굉장히 똑똑한 학자였단 말이지. 직업이 20몇 개인가. 당시에 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다 가졌다고 보면 돼. 철학자요, 수학자요, 정치가요, 법률가요, 뭐 천문학자요, 화학자, 생물학자요, 의사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는 굉장히 똑똑했지만 지금 맞는 내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과학적인 분야에서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어때? 엠페도클레스의 이 사원소설이 어떨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모든 물질들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갖다가 그거 맞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조금 뭐가 상해? 자존심이 좀 상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사원소설 물, 불, 흙, 공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에 하나를 좀 추가합니다. 뭐 한다? 얘들이 변화한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우리가 사원소 변환설이라고 불러주는데, 사원소 변환설. 그런데 교육과정상 이 엠페도클레스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원소설이라고 불러주기도 한다. 알겠습니까? 사원소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교재들은 탈레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만 설명을 할 거야. 그러나 엠페도클레스라는 학자와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들도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특징. 한 명만 이름에 좀 특징이 좀 달라. 데모크리토스. 다른 선생님들은 전부 레스로 끝나잖아. 그치? 레스로 끝나는 분들의 이론들은 공통적인 하나의 성질이 있어. 영속설이라고 불러. 연속설. 연속설. 뭐냐면 이 물체를 잘게 계속 쪼개다 보면 물체가 없어진다. 없어져. 없어지진 않잖아. 그렇지? 아주 작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쪼개질 뿐인 거지. 실제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을 주장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설이라는 걸 주장을 한다. 공통적으로. 반면에 데모크리토스는요, 입자설. 여기도 설명했던 그 입자설. 입자설은 뭐야? 잘게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까지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게 입자설이야. 알겠습니까? 실제로는 이 입자설을 기반으로 뒤에 가면은 뭐 돌턴이라는 학자가 원자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대에 4명의 학자를 봤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 밑줄 쳐놓은 탈레스랑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엠페도클레스나 데모크리토스를 설명하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학자들도 있었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중세. 중세는요, 특정한 학자의 이름을 부르진 않습니다. 연금술사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당시에 존재하던 학자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불러. 연금술사. 연금술이 뭡니까?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금을 만들려고 하는 학문을 연금술사라고 불러. 자, 그럼 이 연금술사들은 왜 금을 만들었느냐? 중세는 금이 가장 가치 있는 금속이자 화폐였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금을 만들 수 있으면 왜 금을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원소들은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지? 그러면 원소들이 변하는 과정에서 뭐 물이 불이 되기도 하고 물이 흙이 되기도 하고 물이 공기가 되기도 하고 불이 물이 되기도 하고 불이 흙이 되기도 하고 불이 공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변하다가 중간에 혹시 금이 만들어지진 않을까? 그치? 그 금만 만들 수 있으면 나는 뭐가 돼? 부자가 돼. 이거 걱정 없이 할 수 있어. 맞지? 그래서 이 연금술사들은 누구의 이론을 기반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의 이론을 기반으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던 학자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자체가 마저 틀려. 틀리지? 사원소 변환설? 말이 안 돼. 어떻게 물이 물이 흙이 돼? 물이 불이 되고, 그치?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연금술사들은 희대의 사기극에 속은 피해자들이지. 그치만 이 피해자들이 뭐를 했느냐? 이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들이 반응을 했을 때 무엇이 만들어지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화학의 발달이 일어났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과학이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면 되고 이 화학이 발달하고 두 번째 미세하게 섞으려다 보면 뭐가 필요해? 아주 정교한 실험기구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뭐 주전자 가지고 대충 부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실험기구들이 어떻더라? 발달을 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됐지요? 자, 그래서 중세는 연금술사들에 의해서 화학이 발달하고 실험기구가 발달을 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근대로 넘어옵니다. 근대. 1700년대, 1800년대를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 근대는 첫 번째, 보일이라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보일. 우리 1학년 2학기 때 무슨 법칙 배웠어? 보일 법칙 배웠어. 그치? 보일 법칙이 뭐였어?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과 부피는 어떻다? 반비례한다. 그 보일이야. 그 보일. 자, 이 보일은 뭐를 주장을 하냐면 원소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뭐라고요? 원소설. 어떻게 해서 이 이론이 나타났느냐? 보일이 어느 날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고문서인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을, 즉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만 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이 세상에서 대세처럼 이어져 왔으나 어느 날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확인하고 그래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보일은 이 입자들,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인 입자들을 원소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무슨 설? 원소설을 주장을 하더라. 원소설.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등장한 학자는 라부아지에인데요. 이 라부아지에라는 학자는요, 물 분해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실험? 물 분해 실험. 그럼 물을 분해시켜 봤더니 물이 어떻게 된다? 분해된다. 그래서 물이 뭐와 뭐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라는 걸 찾아. 그러면 결국 물은 뭐가 아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해낸다라는 거죠. 라부아지는. 알겠습니까? 이해했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탈레스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이거 무슨 설? 1원소설. 1원소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조합되면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 무슨 설? 4원소설. 4원소설. 적어놔. 옆에다가 탈레스 옆에 1원소 밑에다가 1원소설. 아리스토텔레스 밑에다가 4원소설.
뭐시기 클래스도 그거 아니에요? 엠페도클레스. 근데 이제 엠페도클레스는 빠졌으니까 책에. 다음 도일은 무슨 설? 원소설. 자, 원소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학자가 뭐더라? 누구더라? 도일이더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라부아제는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이 더 이상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다. 알겠죠? 자, 라부아제의 물 분해 실험을 한번 보면은요, 뜨겁게 가인 벽난로지, 벽난로, 벽화로 벽에 이렇게 석탄 같은 걸 태워서 굉장히 뜨겁게 가열된 이 벽화로 위에다가 철로 된 관을 이렇게 올려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쫄쫄쫄쫄쫄쫄 천천히 따라. 그리고 나서 쭉 밑으로 내려온 기체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기체들을 냉각을 시켜서 모아봤더니 이 기체가 펑 하고 터지는 수소가 된다. 그리고 이 주철관 안을 들여다봤더니 빨갛게 녹이 슬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주철관 안이 녹슬었다라는 얘기는 이 주철관이 뭐하고 결합했다? 산소와 결합을 했다. 산소와 결합했다. 그리고 냉각수를 통해 모아진 수소들은 퍽 소리를 난다. 그러니까 즉 물이 뭐와 뭐로 나눠진다?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다. 맞습니까? 그 실험이 바로 이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이다. 됐지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봅니다. 원소는 아까 보일이 개념을 제시한 거지. 그래서 원소라는 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뭐 한다? 기본 성분이더라. 기본 성분.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는 118가지입니다. 그 외에 학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었다, 합성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118가지가 인정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40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구단처럼 40가지만 기억하면 돼. 40단까지? 아니, 40단이 아니지. 1은 2, 2는 4 해서 2단만 9개밖에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 뭐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은, 금, 알루미늄 같이 많이 들어본 물질들일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약 90가지 정도는 92번의 우라늄까지가 자연에서 발견된 물질들이다. 자연에서 발견된 물질들. 그 외의 원소들은 뭐더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물질들,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들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성된 물질들의 뭐 수명이 짧거나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들도 좀 있어요. 뭐 수명 만들자마자 막 0. 몇 초 만에 다시 쪼개지는 그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됐죠? 그다음, 자,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모두 뭘로 이루어져 있더라? 원소로 이루어져 있더라. 맞습니까?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뭐 한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 또 뭐야? 2가지 이상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친구들도 있더라. 맞죠? 그럼 그 원소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수소 뭐다? 우주왕복선의 연료로 이용이 된다. 우주왕복선의 연료. 수소를 충전하는 거야. 왜 기름을 안 쓸까? 기름은 올라가다가 중간에 얼어버려. 중간권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기온이 영하 한 80도 정도까지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얼어버려서 못 쓴다. 그래서 수소 왕복선의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용된다. 탄소. 공기 중에 21%가 산소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숨 쉬는 데 사용을 하지, 기본적으로. 그치? 그리고 어떤 물질들을 태우는 연소 과정에서도 이용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철 중심에 가장 많고, 그리고 뭐 어떤 뭐를 만들어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구조물 만들 때, 그치? 건축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운송 수단, 기차 이런 것들 만들 때 철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금. 우리 엄마들, 그치? 긁으면 되는데 이게 물어보지. 순금인지 아닌지 이런 거. 금. 그 다음에 헬륨. 그 놀이동산 가면 풍선 있잖아. 이렇게 뜨는 거. 그거 다 헬륨 들어가는 거예요. 마시면 목소리 변하는 그거예요. 구리 전선에 이용된다. 이 외에도 뭐 질소도 있어요. 옆에 나와 있을 거야. 질소. 공기의 78%. 이 안에 78%가 질소입니다. 그리고 이 질소들이 뭐 한다?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를 충전하는, 과자 봉지 충전재로 이용이 된다. 뭐 규소, 반도체에 이용이 된다. 알루미늄 호일이라던가, 아니면 알루미늄은 가벼운 금속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동체, 그 비행기 몸을 만드는 데도 이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끊었다.